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오레무스 토카이아스 웨이트 프토니우스 2016 빈티지입니다. 오레무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 자체는 tokai오레무스.com으로 있지만 해당 페이지를 들어갈 경우 템포스 베가 시실리아.com으로 리렉션 됩니다. 베가 시실리아에서 소유하고 있는 와이너리이기 때문이고요. 베가 시실리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우니꼬 영상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르게 오레무스에 대한 걸로만 넘어가 보면은 알바레즈 패밀리는 1993년에 토카이 오레무스 보데가를 따로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레무스라는 와이너리 자체는 그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토카이의 지리적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너리라고 해요. 여담입니다만 1630년부터 토카이 와인을 만들어 왔던 이 토카이라는 지역은 2002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레무스라는 요 와이너리는 토카이에서 와인을 만드는 여러 와이너리 중에서도 세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오레무스 라인업으로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오레무스 만돌라스, 오레무스 페트락스, 오레무스 레이트 하베스트, 오레무스 아수, 오레무스 에센지아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고급 라인업이고요. 특히 에센지아의 경우에는 와인 업계에 있어서 달달한 와인, 스위트 와인에서는 엔드 컨텐츠라고도 소위 말해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토카이 아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푸토니어스라는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메스 공홈에서 보면 이제 푸토니어스 3, 5, 6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토카이 와인에서는 푸토니어스 4도 있다고는 합니다. 푸토니어스 1, 2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숫자의 차이는 뭐냐면 보티시스 균에 감염된 포도, 현지에서 아수라고 부르는 이 포도를 으깨어서 담은 25리터짜리 바구니의 이름이 푸토니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따왔다라는 거고요. 오크 배럴에 몇 푸토니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해요. 즉, 오크 배럴의 사이즈는 일정한데 그 안에 더 많은 푸토니를 담았다라고 하면 좀 더 고급의, 좀 더 깊고 진한 그런 와인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6 푸토니스라고 하면은 아수를 25 곱하기 6인 151리터만큼 채우고 나머지를 드라이 토카이로 채웠다라고 합니다. 푸토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도도 올라가고 와인의 밀도도 증가하는 셈이에요. 물론 이제 요 방식은 수세기 전부터 하던 방식인데 최근에는 충족해야 되는 최소 당도를 가지고 푸토니스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 푸토니스의 경우는 리터당 120g, 6 푸토니스의 경우는 리터당 180g의 당도가 최소 기준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좀 만든다라는 생산자들은 요 수치를 상회해서 만든다라고 해요. 리터당 120g, 5 푸토니스의 웨트 푸토니스의 기준이 되는 요게 어느 정도냐면은 코카콜라의 리터당 당류가 108g이라고 하니까 같은 양의 코카콜라보다 더 달다라고, 더 당분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실 웨이트 푸토니어스, 헝가리어로 오를 웨트라고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 푸토니어스를 보면은 공홈에서는 가장 최근 빈티지가 2016 빈티지 요거라고 합니다. 포도 알갱이가 이제 포티티스에 따라서 이제 쪼그라들어 있는데 요게 부풀 때까지 이제 드라이 와인에 넣어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침용을 하고 그다음 부드럽게 압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이 압착된 주스에 대한 발효는 최대 한 달 동안 헝가리산 오크 배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136리터 혹은 200리터 배럴에서 2에서 3년간 숙성을 한 뒤 병입을 하고 추가로 2년에서 3년을 숙성한다라고 해요. 최대 6년 이상이 소용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코올은 11.5도이며 당류는 리터당 160g으로 뽑혔다고 하고요. 산도는 리터당 10.2g입니다. 품종은 프로민트, 하셜베리, 제타, 샬가우스코타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전부 헝가리의 토착 품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평균 19년의 수령을 가지고 있고요. 면적은 98헥타르라고 하며 수확 과정은 9월 말부터 100% 손수 선별해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에센시아를 만들기 위한 아수를 또 별도로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진짜 다 핸드픽트 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몇 번 손수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마셔도 좋지만 최대 40년가량 숙성을 해서 마셔도 좋다라고 하고요. 시음 적정 온도는 섭씨 10도 혹은 화씨 50도라고 합니다. 생산량은 500ml 병으로 총 24,741병이 생산됐다라고 하네요.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14787원으로 저는 와인샵에서 143,100원에 구입을 했었으니 해평가의 102% 정도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으로는 공홈에서 가장 최신 빈티지가 2016 빈티지였고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꼬박 4년에서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2021 빈티지가 와인서처에 또 있어요. 심지어 가격도 7만 원대라서 절반 정도인데 판매처로 보니까 호주에 있는 한 개의 샵이 3개로 나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연도를 잘못 등록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와인서처라고 무조건 다 믿을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드리고 있고요. 별점은 없었고 2개의 평점에서 평균 93점을 받았습니다. 시험 적기는 2023년에서 2040년까지로 보고 있으니 공홈에서 나온 그대로 출시하자마자 바로 마셔도 좋지만 최대 40년은 숙성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거의 반영해 준 것 같아요. 비비노에서 보면은 181명이 해당 빈티지를 평가해서 4.6점을 받았습니다. 평균 가격은 16만 388원으로 와인서처 대비해서 10%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빈티지를 놓고 볼 때 와인의 스타일은 중간 정도의 매우 스위트하고 동시에 산미감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507명이 꿀, 생강, 버섯의 뉘앙스를 언급해 주었고요. 446명은 살구와 복숭아, 사과 이런 핵과류를 얘기해 주었으며 370명은 마머레이드와 오렌지를 표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이제 메가 시실리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은 이제 로트 넘버가 있는데 요거는 생산된 전체 와인 중에서 12,795번째 병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이제 24,741병이었으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크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컬러부터 또 쭉 말씀을 드려야죠. 컬러는 네, 굉장히 이거는 깊은 호박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깊다라는 표현이 바로 탁 튀어나오지 않은 그런 걸 보면은 moderate에서 약간 깊은 그 정도로 봐도 되지 않나 합니다. 진짜 깊은 친구들은 굉장히 진한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컬러 톤은 골드에서 호박색. 근데 호박색으로 완벽히 가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골드, 약간 진한 골드 요 정도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들자마자보다는 좀 더 연한 톤으로 빠지는 거는 이쪽에서 들었을 때는 조명이 각도를 요렇게 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얀 조명을 아래에서 바로 보니까 또 컬러를 조금 더 연하게 말씀드리지 않나 해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서는 아주 약간 물빛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좀 더 딥하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아, 야, 좋다. 어, 굉장히 달달한 향이 납니다. 근데 그 달달함이 그냥 단 느낌, 마치 그냥 저희가 꿀이라던가 설탕물이라던가 뭐 탕후루를 만들 때 쓰는 시럽이라던가 이런 그 단 뉘앙스보다는 진짜 포도를 졸여낸 듯한 포도잼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상큼함이 굉장히 가미되어 있어요. 산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잼의 느낌이 있지만 산미감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니까 마치 그냥 꿀을 찍어서 먹는 귤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살구 뉘앙스 그런 핵과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뭐랄까 제가 빵 이름까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빵 중에서 진짜 1년 전부터 그 과일을 졸여서 넣은 무화과 같은 걸 졸여서 넣은 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쯤에서 빵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슈거 파우더를 뿌린 그 빵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진짜 그것처럼 약간 졸여진 혹은 어 약간 잼으로 만든 그런 되게 설탕이 많이 개입된 그런 과일의 느낌이 나는데 그 뒤에 살짝 구운 과일의 느낌도 있어요. 약간 좀 구웠다 볶았다 싶은 그런 과일이랄지 견과류랄지 그런 느낌도 슬쩍 올라옵니다. 그리고 꽃꿀의 향을 굉장히 농축한 것 같은 저희가 이제 그 꿀 중에서 꽃꿀이 있고 사양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양벌꿀이라고 하면 이제 벌이 설탕물을 먹고 만들어낸 꿀을 이제 사양벌꿀이라고 하는데 그 사양벌꿀이 아니라 꽃꿀 그것도 꽃꿀을 되게 응축시킨 것 같은 그런 꽃내음이 좀 있어요. 꽃의 알갱이는 좀 큰 편이고 절대 작은 꽃은 아니고 좀 큰 편인 그런 꽃의 꿀을 응축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또 있습니다. 와. 그리고 시트러스한 느낌이 명확히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트러스가 도드라지냐면 이 들큰한 이 당류의 느낌만 생각하면은 리슬링 뭐 아우스레제나 베렌하우스레제 같은 거에서 올라오는 그런 들큰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랑 격을 명확히 나누는 거는 리슬링의 아우스레제나 베렌하우스레제는 이제 리슬링 특유의 페트롤 뉘앙스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되게 선득하게 빠지면서 뭐랄까 이건 좀 동굴 같은 그런 뉘앙스로 넘어가는데 얘는 동굴보다 어떤 야트막한 언덕의 느낌? 되게 그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의 느낌?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리즐링도 해발고도는 낮은 지역에서 만들긴 하지만요. 근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시트러스의 느낌이에요. 리즐링에서는 '아 이건 포도의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오렌지라든가 감귤이라든가 뭐 좀 더 가면은 이제 자몽이라든가 자몽은 달달한 과일은 아니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은근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좋아요. 진짜 '너무 달아서 자주는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느낌도 들 정도의 굉장히 단 느낌인데 그럼에도 묘하게 군침이 돌게 하는 약간 새콤달콤의 뉘앙스가 너무 균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으로 보면은 어떤 굉장히 3차 향 네. 벌써 이제 약간 견과류의 느낌이라든가 꿀이라든가 그런 느낌 또 졸여진 과일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빵빵 올라오는데 또 그걸로만 넘어가진 않고 산미가 받쳐주고 있다. 만약에 그런 달큰한 느낌으로만 갔으면 그냥 그저 그런 스위트 와인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묘하게 산미가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작 품종 중에서 프로민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 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맛을 보기 전에 온도 체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맛을 보겠습니다. 온도는 13.1 도라서 확실히 공홈에서 제시하는 테이스팅 온도보단 높은 상황이라서 요거는 버킷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번 맛을 보고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칠링이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와 당도가요. 네. 스위트고요. 뭐 중간 드라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달아요. 그냥 봐.
근데 산도도 지금 이 단맛에 다 씹혀서 그렇지 이 단맛이랑 붙었는데도 산도가 이 정도면은 와 산도 중간 플러스 갑니다. 진짜 높음 당도가 이 정도가 아니었으면 진짜 바로 높음까지 갈 정도로 어 네. 산도는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는 바로 치고 그 뒤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산도이고요. 알코올은 11.5도 나온 건 정확히 잘 나온 거라고 보고요. 11 도, 12도 사이 그렇다고 뭐 13 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13도 아래이긴 하지만 절대 낮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디감은 그래서 당도 스위트하고 산도 높고 알코올도 절대 이 스위트 와인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낮은 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바디감을 얘기하는 게 맞는진 모르겠는데 저는 미디엄 풀바디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안에선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에요. 와. 와. 그리고 입 안에서 꿀의 느낌이 있는데 꿀 느낌 뒤에 바로 뒤에 따라온 건 헤이즐넛입니다. 이거는 향에선 사실 없었거든요. 헤이즐넛이랑 그리고 진저. 왜 이거를 저는 향을 맡았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왜 이거를 진저라고 표현했을까?' 했는데 입에 넣고 나니까 그 이 산미감이 굉장히 따라 붙어 주기 때문에 진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약간 달큰 쌉싸래한 자몽칩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되게 삼차 향과 삼차 맛 이런 뉘앙스가 쫙 올라오는데 여기서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꽃내음도 있습니다. 흰꽃. 흰 이건 딱 마시고 나서 연상되는 게 흰꽃 느낌이고 그리고 산도가 굉장히 뒤에까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되게 웃긴 거는 그런 다 이렇게 어떤 삼차 향을 얘기한 다음에 맨 뒤에 남는 거는 또 뜬금없이 청사과예요. 청사과랑 약간의 그 샤인머스켓 같은 느낌? 스톤 프루트 그러니까 살구라든가 뭐 복숭아라든가 복숭아로 치면 이제 천도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 치다가 맨 뒤에는 뜬금없이 사과로 마무리해 있습니다. 청사과. 네. 6.1 도까지 내려왔으면 또 굉장히 낮게 내려온 거니까 더 칠링을 할 건 아니고 요걸 가지고 오늘의 총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레무스 터카이 아스 웻 부토뉴스 2016 빈티지입니다. 컬러는 2016 빈티지라는 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진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뎁스는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의 컬러는 금색이랑 호박색의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두리를 가면 약간은 물 색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영빈이지 않나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스위트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이지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깊고 진한 2016 빈티지라는 걸 감안하면 그런 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에서는 꿀내음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짝 숨겨져 있는 약간의 헤이즐넛, 아까 맛을 보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헤이즐넛 뉘앙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 뒤에 약간의 진저,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나서 이 정도 거리에 두고 살짝 향이 올라올 때의 그런 진저 느낌도 있고 하지만 가장 강한 거는 마치 잼으로 졸여낸 듯한 과일의 향. 그 과일이 이제 포도일 수도 있고 자몽일 수도 있고 오렌지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시트러스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보입니다. 맛에서는 꿀의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때려 주는데 그 꿀이 그냥 자연에서 나온 그런 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약간의 포도즙을 청포도즙을 살짝 가미한 듯한 그런 꿀맛이 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좀 더 헤이즐넛의 느낌이 뒤에 강하게 따라붙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오렌지 마멀레이드와 뒤에 견과류인데 약간 볶은 듯한 그런 구운 듯한 견과류의 느낌도 살짝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 안에서 굉장히 여러 과일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도를 낮춰서 마시다 보니 더 드러나는 거는 심지어 열대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나의 느낌까지도 올라오고요. 여기에 살구 그리고 약간의 파인애플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뒤에 점점점 과일의 캐릭터가 바뀌어가면서 천도복숭아에서 백도까지 갔다가 그 뒤에는 청사과까지 뽑아주는 과일의 캐릭터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로 좀 빠르게 끊겠습니다. 안녕.